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 회계 문제를 할 텐데 첫 번째 오늘은 회계 문제의 4.2.5 다중회계 시험이구나. 다중회계 시험부터 해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회계를 좀 이제 나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변수가 어떻게 되냐, 개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중회계와 이제 단순회계로 이렇게 나눴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중회계를 해보는 건데, 변수는 두 개죠. 하나는 이제 x 보면 x1이라고 하는 변수하고 x2라고 하는 변수인 거죠. 여기 이제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속성이 어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데이터의 특성들을 이제 피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앞에서는 이제 x1 하나를 가지고 줄였었는데 x만 가지고 여기서 x1과 x2라고 하는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이제 회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차를 데이터에다 주고 이제 학습을 시키거나, 이제 오차를 주지 않고 하는 경우하고, 오차를 준 경우에 선형 회계가 이런 다중 회계에 있어서도 얼마만큼 잘 맞추는지, 원래 이 함수를 정확하게 이제 얻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실습을 해서 이건 저번 시간에 한 건데 크게 차이는 없지만 변수가 두 개인 다중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서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앞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함수는 y는 equal 3x1 마이너스 2x2 플러스 1 이런 거니까 이제 그 똑같은 식으로 이제 만들면 됩니다. 먼저 x1을 저기 랜덤에서의 랜드라고 하는 이제 0과 1 사이 값을 균등하게 이제 균등 확률로 값을 샘플링 할 수 있는 그 함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 100개 100바이 1이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값을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 값으로 그래서 여기로 x1에다가 4를 곱해주고 거기서 2를 빼주면 x1이 가장 작은 값일 때가 0이고 가장 큰 값을 가질 때가 1이기 때문에 x1이 0일 때는 마이너스 2 값을 가질 거고, 가장 큰 값인 2를 가질 때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x1이 갖는 값의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x2를 이제 x2도 한번 동일한 방식으로, x2는 mp장 랜드하고 마찬가지로 100개 100바이 1이죠. x2도 x2 곱하기 4 마이너스 2에서 마찬가지 x2도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의 값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y는 3 곱하기 x1 마이너스 2 곱하기 x2 플러스 1이었죠. 이렇게 해서 x1이라고 하는 변수와 x2라고 하는 두 번째 변수 이렇게 해서 다중회계가 되는 거죠. 이제 y 값에다가 첫 번째는 보니까 좀 이렇게 랜덤 값을 구해서 오차를 안 만들고 한번 해보는 거죠.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먼저 그림부터 그렸네.
이 부분 다 코멘트 일단 처리해 놓고 봅시다. 나중에 뒷부분에서 코멘트를 놓고 책에서는 보니까 그림을 좀 2차원으로 평면에다 그렸어요. 그래서 X 근데 이걸 우리가 3차원으로도 매트플로립에서 3차원 그래프를 지원하거든요. 간단히 한번 해보면 그 인터넷에서 여러분 한 가지인데 파이썬 매트플로 이렇게 하고 3D 플롯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3차원 책 광고네. 스크립트 이렇게 치면 매트플로 공식 문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코드가 나와 있어서 이걸 보고 뭐 하면 됩니다.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요? 일단 매트플로립이 되어 있으니까 피그하고 그림을 넣어서 EX 축을 이제 넣는 건데 여기 서플롯에서 1x1 1짜리고 그림이 그 중에 첫 번째 거다. 이렇게 사실 하나만 이제 그림이 있는 것일 때 이렇게 하는 건데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쓰죠. 그래서 여기를 3D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키보드가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AX 스케터하고 X1 값과 X2 값, 그다음에 Y 값 이렇게 하면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려지죠. 3차원으로 이제 그려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라벨은 이렇게 주면 되네. x.set x레벨 이런 식으로. x1 좀 약간 라벨하고 이거 좀 우리가 안 맞긴 한데 x2가 y가 되고 z 이런 잠깐 봅시다. 나도 헷갈리네. z 라벨이 있는데 z 라벨 어쨌든 그림이 정확하게 좀 작게 잘리긴 했는데 x1, x2 이게 y겠죠. y. 그래서 이제 x1, x2와 y라고 하는 그 3차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는 뭐 2차원 그림을 두 개를 그려놨죠. x1과 y, 그다음에 x2와 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변수가 두 개이고
독립 변수가 두 개 x1, x2고 거기에 따른 종속 변수 y가 하나 있어서 x1과 y2, x2의 조합에 의해 가지고 y라고 하는 값이 지금 구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대상으로 이제 회귀를 해보는 거죠. 그림 앞에다가 이제 학습을 선형회귀로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중회귀여서 훈련 집합이나 테스트 집합이 그 각 데이터 샘플이 두 개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x 뭐 하나 만들어 체크를 해봅시다. x2 이렇게 하고 np.numpy죠. c하고 언더바에 그리고 이게 대괄호로 되어 있어요. x1, x2 이런 식으로. 요게 뭐냐 그러면 x1과 x2를 컬럼 단위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요걸 그대로 코드를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x1 이렇게 아이파이썬을 하면 좋은 게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오른쪽에서 바로 확인해보고 왼쪽에다 소스 코드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죠.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x1과 x2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의 샘플이 앞에 건 x1에서 뒤에 건 x2에서 이런 식으로 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C로 이제 concatenation 하는 건데, 헷갈릴 수 있는 게 C하고 언더바 하고 나서 요게 가로가 아니야. 함수 같은 가로가 아니고 대가로 인덱스를 사용할 때 쓰는 것처럼 하는 대가로라고 하는 건데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걸 잘 외워놓으시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로우도 있어요. 로우도 R자로 대신 C 대신 열로 묶는 거 이렇게 C가 아니고 R로 한번 해보면 이건 이제 쭉 두 개를 로우로 컨캐테네이트 한 거죠. 컬럼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로우로 x1 쭉 하고 그 다음에 x2 밑으로 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컬럼 단위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가 있는 이게 지금 100 by 2인 거죠. 크기가 원래대로 이렇게 하면 x1 쉐입 해보면은 100 by 2잖아요. 100개의 샘플인데 각 샘플은 x1과 x2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모델 됐으니까 이걸 그대로 써볼까?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그대로 선형으로 이제 다중이긴 선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신에 이제 방금 100 by 2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학습이 되는 거죠. 픽트에서 그 다음에 Y하고 언더바 해서 이에다가 프리트 사실은 이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그대로 테스트까지 하는 거라 엄밀하게 말하면 테스트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한번 보죠. 책의 그림이
지금 완전히 이제 겹치게 돼야 돼. 겹치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두 개가 똑같아지는 거야. 똑같아. 정확하게 우리가 오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된 결과로 정확하게 지금 여기 y에 해당하는 함수 값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인터셉트랑 코에피션트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여기다 해도 되는데 여기서 그냥 합시다. 모델점 코에피션트 인터셉트 절편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R 제곱 스코어에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학습된 결과가 나오죠. 첫 번째 코에피션트를 봤더니 앞에 3과 첫 번째 것에 3, 두 번째 x2의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인터셉트 절편이죠. 이놈은 1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맞춘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스코어가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1이. 다음은 노이즈를 좀 줘보고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다가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표준 정규 분포에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y 값에다가 표준 정규 분포에 의해서 0값을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100개의 값들을 샘플링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3x1 2x2 플러스 1이라고 했던 이 y 값에다가 노이즈를 추가해 준 거죠. 100개 각각에 대해서. 이랬을 때 이제 학습 결과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이대로 놔두고 책은 뭐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했는데 한 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때요? 좀 차이가 나죠. 좀 파란색은 좀 원래 이제 노이즈를 갖는 y 값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황색으로 된 것은 우리가 모델을 학습한 후에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찍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약간 이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다중회귀 함수의 개수는 3.04하고 마이너스 1.89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르죠. 노이즈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그 원래 데이터가 정확하게 지금 요 함수에 이제 생긴 게 아니야. 그 함수에 우리가 만들 때는 만들었지만 여기다가 이제 노이즈를 섞어버렸기 때문에 이 함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어쨌든 주어진 이렇게 랜덤하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대해서 그 최소 제곱값을 갖는 이제 함수를 얻어낸 게 여기 모델 피트해 가지고 학습된 결과거든요. 그때의 x1에 대한 개수가 이거고 x2에 대한 개수가 이거고 절편의 값이 이거다 라고 하죠. 약간 차이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코어 값을 계산해봐도 1이 아니고 이제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래도 어쨌든 0.95이니까 상당히 높은
정확성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되게 보면 이렇게 선형인 그게 변수가 여러 개이다 하더라도 그 차수를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그 변수의 개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이 정도 약간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모델링을 통해서 유사한 함수를 예측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책에서는 좀 뭐 그 이렇게 3차원으로 그리지 않고 2차원으로 그려놔서 그림이 뭐 여러 개 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책대로 한번 여러분들 해보셔도 되고 이렇게 3차원으로 놓고 해보셔도 됩니다. 2차원으로 하게 되면 각 그 y 값에 대해서 x1과 x2하고 따로따로 이제 상관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이제 생각해보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하고 x1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x2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거나 다음은 4.3 머신러닝에서 피해야 하는 부분에서 과적합이 있어요. 과적합은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다가 이 모델이 너무 과적합하게 된 상황을 과적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주 잘 맞히는데 다른 그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미지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예측을 못한다. 이런 게 이제 과적합인 거죠. 그래서 과적합은 일반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피해야 될 일인 거죠. 주어진 데이터에만 지나치게 학습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범용성이 떨어지는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사례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과적합을 보여주는 걸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발생하는 함수는 x의 3승짜리예요. 3차 x의 3승 4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요 수식으로부터 데이터가 이제 생성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모른다고 전제하고 지금 이걸 추측하는 게 기계학습을 이용한 핵이니까 이걸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이제 실험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돼 있는 거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데이터는 이런 함수는 없고 그냥 데이터만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것으로 이제 데이터를 생성해 놓고 가적합한 모델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9차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3차식인데 맥시멈이 9차식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수가 있고 x의 9승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해요. 마지막 인터셉트까지 w 제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3차식에 불과한데 원래 수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모델은 9차식이단 말이야. 훨씬 차원이 높죠. 차원이 높아. 그래서 예를 들면 3차식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3차 함수는 되어 있죠. 근데 9차식이 어떻게 있어요? 이건 더 꾸불꾸불꾸불 하죠. 이렇게 요놈을 가지고 요놈을 피팅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요 안에서 막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의 물론 이게 좀 너무 많이 곡선을 내가 줬는데 9차식에 맞도록 이렇게 된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면은 좀 수식이 과해.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듬성해야 되는데 너무 오밀조밀하게 데이터하게 막 맞춰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일반성이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을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아예 이것까지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적합을 피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정규화라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 그러면 함수를 이걸 추정하려고 할 때 최가 우리가 몇 차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선형인지 비선형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과적합한 식을 전제로 하고 모델링을 한 다음에 과적합한 게 보인다 그러면 차수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약간은 이제 뭐랄까 자꾸 실험하고 에러를 발견하고 또 고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쳐 나가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일단 책에 있는 대로 우선 새로 하나 만들어서 합시다. 세이브 해제하고 오버피팅 파이라고 하고 포트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파이 플러스를 PLC라고 별명으로 임포트하고 마찬가지 넌파이로 np라고 합시다. 데이터를 이제 생성해야 되는데 x는 np. 랜덤에 랜드라고 사용하죠. 0부터 1 사이 100개 똑같이. 그다음에 x 값은 근데 책에서는 지금 x 곱하기 2 했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니까 이번에는 x가 0일 때 마이너스 1이고 x가 1일 때 1, 4인 거죠. 책에 이제 좀 잘못됐는데 코멘트에 보면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4인 거예요. 책은 마이너스 2부터 2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아마도 앞에 있는 예제를 카피하면서 수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y 값이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함수가 4 곱하기 x의 3승이었죠. 3 이렇게가 x의 3승 나타나는 거예요. x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x의 2승이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함수인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 노이즈를 줬네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를 따로 이제 또 분리를 했고 x에서 학습 데이터는 30개만이에요. 30개. 요 음에는 0부터 29까지죠. 앞에서 100개로 되어 있는 numpy 어레이로부터 앞에 있는 30개만 앞에 안 써주면 0이라 그랬어요. 뒤쪽에도 안 써주면 제일 뒤에 마이너스 1값하고 같은 거 인덱스에서 numpy에서는 이렇게 하고 y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해놔야겠죠. 그거 상하는 y 프레임도 라벨이 y에 30에 이렇게 나머지가 이제 테스트인데 테스트 지파이 좀 많은데 약간 이상하긴 한데 테스트 지파이 원래 훨씬 적은 건데 30부터 끝까지인 거예요. 30부터 끝까지 마찬가지로 y 테스트도 y에 30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제 뭐 그림을 하나 그렸네요. 2x 1 총 그림이 4개짜리를 그릴 수 있는데 2x2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2x2잖아요.
이렇게 쓰고 이걸 영어로는 by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다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x2로 만들고 그 중에 첫 번째에다 그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그리냐? 필점 스캐터는 이제 점을 하나씩 찍는 것을 스캐터라 그래. 플러스 이렇게. 그 다음에 타이틀을 줬죠. 5를 전체를 찍는 거 보죠. XY 전체를. 그 다음에 서브플롯 이번에는 이 두 번째 거에다가 스케트하고 이번에는 트레이만이 여기도 그냥 플러스를 했네. 그림이 다른 데다 그리니까 트레인 나머지는 테스트인데 똑같으니까 칩시다. 3으로 해줘야 되겠죠. 타이틀 레이아웃이라 쓰는데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시켜보죠. 뭐가 잘못됐네. 여기가 서브 타이틀인데 어쨌든 뭐 뭐였지? 이거 서버 플롯인데 마커도 철자가 많이 틀렸네. 정신이 없네. 됐나요? 이제 됐네. 아무튼 전체를 찍은 거고 트레이는 앞에 중에 30개 랜덤하게 선택된 거고 이건 이제 테스트할 70개를 찍은 거죠. X하고 Y만 해가지고 어쨌든 3차 식이어서 약간 이렇게 돼 있죠. 그림이 3차 식에 걸맞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 하고 9차식으로 한번 피팅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학습을 시켜서. 이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제 밑에 코멘트를 하면 한 번에 코멘트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from sklearn 하고 import 모델 9차식을 선형 리그레션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냥 모델이 아니라 리니어 모델. 그래서 X 트레인을 이제 9차식으로 만들 겁니다. 하고
트레인을 구승해주면 되죠. 구승. 그 다음에 마찬가지 X 트레인을 8승,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쓰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9승짜리인데 1차원으로 하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W 제로로 갑시다. 앞에 걸 X에 9승 플러스 W1에 X에 8승 플러스 W2에 X에 7승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어떤 상수까지 개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X에 1승까지 해주면 되겠죠. X에 1승이 요것을 요 하나를 각각을 그냥 Z 이렇게 보는 게 Z1, Z2, Z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앞에 요것만 이제 추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Z1 값이 X의 9승인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되는 거죠. Z2라고 하는 X의 8승이니까 요걸 요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의 샘플에가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 값들이 아까 우리가 다중회귀했을 때 X1, X2 두 개를 넣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X9, X8승, X7승 쭉 이렇게 X의 1승쯤까지 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Z로 봤을 때는 여러 개 다중회귀가 되는 거고 실제 내용은 이제 9승, 8승, 7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쭉 써주면 돼요. X 트레인의 7승 이렇게 너무 기니까 다음 줄로 여기는 이제 6 5 4 3 2 이런 것만 그대로 두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 집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 해가지고 결국 똑같죠. 어떻게 리니어 모델점 리니어 리그레션 하고 T사에 X 트레인 하고 Y 트레인 하면 되겠죠. 30개씩을 가지고 지금 30개를 가지고 그래서 실제 보면 좀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여기 요 식인데 9차 함수를 X에 관해서 가지고 그 훈련 집합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Y 값을 도출해내라고. X 3승으로 만들어진 함수를 X의 9승으로 하니까 차원이 사실상 맞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린트 모델점 고프하고 인터셉트 모델점 스코어 그림 그리는 것도 해보죠. 소켓에 트레인과 Y 트레인 마커는
모델이 이제 프리딕트 한 거, 예측한 거. 가지고 뭐가 잘못됐지? C가 엔더버가 있는데 또 넘어갔네. 요렇게 되는 걸 좀 봅시다. 봤더니 이제 9차원의 개수들이 이렇게 되는 게 마이너스 66.9에 x의 9승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9승 플러스 하고 점 이것이 x의 8승이 플러스 이렇게 쭉 되고 마지막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2.13이 이제 절편이 되는 거죠. 스코어는 0.8889 정도 돼서 이것도 상당히 많이 이제 예측력은 높긴 한 건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 별표 십자가로 되어 있는 애들이 원래 데이터에 랜덤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델을 의해 가지고 피트가 되고 9차원 데이터로 그래서 얻어진 함수 이게 이제 9차원 함수인 거예요. 요걸로 그려지는 9차원 함수를 그 x 값에 대해서 이렇게 구해보면 이런 식의 이렇게 나오네. 9차원 함수가 그래서 뭐 오버피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맞추고 있죠.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될 거냐면 그 예측력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봅시다.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학습 데이터에는 그렇다 치고 똑같이 이거 테스트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건 필요 없고 이게 스코어 값만 어떻게 나오는지 그림도 됐나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델로 트레이닝을 하고 트레이닝인데 모델을 대상으로 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만큼 원래 테스트 데이터에 잘 맞추는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이고 테스트는 총 70개였죠. 70개에다가 이렇게 해봤더니 스코어가 좀 떨어지긴 하죠. 아까 훈련 데이터에는 0.88이 나왔는데 테스트 데이터에는 0.857이 나왔죠. 당연히 이제 테스트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30개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냥
값만 얻어낸 것이니까 훈련에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훈련 데이터를 평가했을 때보다는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어쨌든 0.8가 나왔는데 책에는 상당히 낮게 나왔는데 그 차이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 책에는 지금 0.48 이렇게 나왔죠. 뭐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엑스테스트고에 3일 엑스테스트 프리딕트 모델하고 뭐 책이 0.48은 내가 봐도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오른쪽에 있는 101페이지의 그림에서 보더라도 그 실제 데이터하고 이렇게 십자가로 물론 우리 책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이렇게 항상 랜덤하게 되기 때문에 값이 각각 나올 수가 없거든. 실험할 때마다. 그렇지만 테스트 데이터로 했을 때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이제 그림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책에는 보면 또 0.48로 되어 있어서 약간 뭐 그러긴 한데 어쨌든 뭐 우리 실험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니까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데이터를 뭐 분리를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보면 테스트하고 트레이너가 분명히 달리했고 여기도 트레이너 테스트하고 달리했죠. 결과도 테스트 데이터만 가지고 한 거고 그린 것도 그렇으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이 스코어가 높아버리니까 과적합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네. 왜냐면 이게 이제 안 좋게 나와야 되거든. 과적합하게 됐다라고 하는 예가 되려 그러면 저기 이제 학습 데이터에 있다는 이렇게 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테스트 데이터에 학습 데이터에 사용하지 않았던 테스트 데이터는 낮게 나와야 이제 그때가 과적합 되었다 하고 일반성이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제에서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딱히 설명하기 좀 곤란하게 이게 좀 높게 나왔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거짓말을 해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떻든 과적합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는 대응하는 방식이 있어요. 몇 가지 대응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과적합이 오는 책에가 이제 그런 설명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과적합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때 그래요. 데이터가 샘플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데이터 샘플링에 문제가 있어서 그 샘플링된 데이터가 전체 모집단을 대표성을 갖도록 좀 균등하게 샘플링이 돼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집합으로만 데이터 전체가 아니고 이쪽에서만 이렇게 샘플링이 돼버린다 그러면 물론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선거철 되면 그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선거의 판세를 예측해 보는데 지나치게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연령층의 데이터만 샘플링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적합하게 되고 틀릴 수밖에 없죠. 예측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과적합을 대응하는 방법은 데이터 샘플링을 늘리는 겁니다. 숫자를 늘리고 대표성을 뜰 수 있도록 더 많은 샘플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과한 모델을 사용하는 거예요. 과한 모델이 너무 복잡도가 높은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걸 좀 다운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9차는 너무 과하다. 4차나 5차 뭐 이렇게 조금씩 해보는 거지. 하지만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 뭐 딥러닝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딥러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다스의 손은 아니에요. 왜냐면 딥러닝은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문제에 적합한 거지 심플한 문제에 조금만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을 하게 되면 과적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딥러닝이 모든 것은 다 해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모, 그 데이터와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복잡도에 따라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정규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정규화 방법을, 여기서 이제 말하는 복잡도 최소화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긴 한데, 여기서 말했던 과모델이어서 모델의 선택 자체를 이제 달리하는 것에 비해서, 이거는 기존에 이제 모델이 되어 있는데 그 모델에다가 웨이트 값을 어떤 범위 안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리치 모델, 라sso 모델이라고 하고, 리치는 뭐 L2라고 하고, 얘는 L1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차이는 뭐냐 그러면, 이 앞에 부분은 우리가 오차를 최소화하는 게 이게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즉 요게 원래 진짜 이제 라벨이고, 얘는 이 진짜 값이고, 예측해야 될 주식값을 하면, 이 뒤에 있는 것은 모델에 의해 가지고 예측된 웨이트 값이잖아요. 웨이트 아까 전에 W1, W0, X3 있고, W1, X 제곱 이렇게 할 때 요거에 W, 요게 요거. 그래서 아무튼 요것은 의미가 모델 예측한 거라. 그래서 실제 값하고 모델에 의한 예측 값의 차이가, 그 차이의 제곱이죠. 이게 최소 제곱, 이걸 최소로 하는 게 목적이잖아. 이게 원래 목적인데 여기에다가 텀을 하나 붙였어요. 플러스하고, 뭐냐 그러면 이건 웨이트의 제곱이야. 요거. 그래서 아까 x 3승 뭐 x 제곱하고 이렇게 w가 붙잖아요. 이 얘들 값이 크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웨이트 값이 너무 크다 그러면 x 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왕창 변하겠잖아. 얘들 값이 크면. 그래서 가능한 어떤 y를 추정하는 fx를 구성할 때, 함수를 만들 때 될 수 있으면 이 w 값들이 그 애들의 절대값이 작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w 제곱값이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놈에다가 특정한 이제 뭐 람다 값을 줘서 파라미터로 사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요것의 합이, 이것들을 모두의 제곱의 합이 요 전체를 최소화하는 거니까, 요 도에서 전체 값을 최소화하는 거니까 요 부분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작을수록. 그때 이제 요 웨이트의 제곱의 합을 쓰느냐 아니면 절대값의 합을 쓰느냐에 따라서 리치니 라쏘니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L2, 이때 L2 정규화라고 하고, 또 이건 L1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정규화를 하는 것은 이제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웨이트 값들 가능하면 작게 하려고 한다. 작게. 이게 이제 모델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델을 좀 더 복잡도를 떨어뜨려서 일반화를, 과적합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건 이제 예전에 이제 연구를 한 사람들이 이런 텀들을 집어넣고 실험을 해봤더니 일반화 시키는데 좀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리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치 모델은 사이키트 런에가 있어요. 리니어 모델에가 리치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고칠 부분은 여기 보면 리니어 모델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리치 이렇게 됩니다. L2 모델인 거죠. 웨이트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하고 피트 이렇게 하고 프리딕트를
그냥 출력만 했네. 테스트 데이터로 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트레인을 해가지고 트레인만 출력해보는 거죠. 아, 테스트 뒤에 있긴 하구나. 일단 괜히 지웠네. 그래서 똑같고 여기 모델만 리니어 모델 점 리지라고 하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 이면서 그 웨이트를 정규화한 겁니다. 아까 보여줬던 요거죠. 위에 있는 거 W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앞에 거하고 똑같은데 요것만 하나 들어간 거예요. 요 부분까지 고려해서 W들을 될 수 있으면 작은 값으로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보면 막 여기 66 이렇게 좀 큰 것들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116 이번에도 그런지 한번 봅시다. 어때요? 이렇게 되니까 일단 정확도가 높아졌죠. 0.9490으로 그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면 얘는 마이너스 66 막이 38 마이너스 116 이랬는데 얘들은 어때요? 다 0.4 마이너스 0.2 이 보면 아주 작은 개수값을 갖잖아요. 아주 작은 개수값을 갖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수를 줄여주는 거 값을 여기는 아까 리치라고 한 요 텀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 요 뒤에 부분 텀은 없애고 요거 없이 요것만 사용했을 때는 이 텀이 엄청 커진다고 해. 특히 과모델일 경우에 이렇게 절대값이 엄청 크잖아요. 153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x값에 따라서 값의 진폭이 아주 커진단 말이야. 좋지 않아요. 퉁퉁 튀어. 그런데 얘들은 개수값이 아주 작죠. 0점대이거나 기껏 해봐야 2.8 정도 절대값이 아주 작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코어도 올라가고 정확성도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밑에 책에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까지 하는 것까지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보니까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양한 회귀 모델에서 지금까지 선형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선형인 회귀 모델로 소프트 벡터 머신이니 랜덤 포레스트니 K 근접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